제 생각에는 히어로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엄청 두리번거려요. 그러니까 신입은 뗐는데 능숙하게 해내지도 않는, 쫙 지켜보면서 조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더 배트맨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조명을 좀 세게 해봤습니다. 배트맨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고딕스럽죠? 죄송합니다. 영화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트맨은 원작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트맨 이어 1, 그리고 롱 할로윈, 에고, 요 세 작품의 짬뽕인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히어로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스릴러 영화들하고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히어로 영화 하면은 뭐 다크나이트 나와야 되고 배트맨 비긴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 영화는 수사를 하는 과정이 세븐이나 조디악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갱스터들이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은 원작 작품들이 이 작품을 많이 모방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가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에서 극장에 가게 됐냐면 9시에 영화였는데 7시쯤 일어났어요. 밥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잠이 덜 깬 거야. 아,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 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 때문인가? 시간 때문인가? 아니면 영화 때문인가?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영화였거든요. 더 흥미가 생기고, 뭐 잠이 깼을 수도 있어요. 잠이 점점 깼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영화가 점점 더 재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건, 이 매력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지루한 영화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정말 재밌어지거나 지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관객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요런 기분이 당연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통 배트맨, 클래식한 그런 것들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액션 블록버스터, 히어로 이런 영화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아저씨가 계셨는데 졸다가 코를 고시고 중간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반영해서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체입니다. 마블 영화를 살펴보면은 빌런보다는 주인공이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마블 정책 같은 경우는 빌런을 좀 소모적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아이언맨 시리즈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몬거, 위플래시, 킬리언, 딱 요 세 명만 봐도 빌런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DC 배트맨 시리즈를 살펴보면은 주인공보다는 빌런이 더 유명한, 눈에 더 띄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줍니다. 조커도 있지요, 투페이스도 있지요, 리들러도 있고요, 펭귄, 포이즌 아이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딱 배트맨 하면은 생각나는 그 빌런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는데, 이번 영화는 기존의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트맨이 주체가 되는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시리즈가 앞에 7편이나 있는데 어떤 신선한 점을 줄까라는 생각에서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배트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선함을 가져가더라고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말하면 빌런이 약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의 정체성을 배트맨을 드러내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오리지널의 성격을 좀 추가하는 것도 같습니다. DC 코믹스가 디텍티브 코믹스잖아요. 탐정 코믹스인 만큼 탐정물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노린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오는 거죠. 또 다크 히어로답게 콘트라스트를 굉장히 세게 가져감으로써 필름 누아르의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고전적이고 고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부에 이 고담시가 작동하는 논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배트맨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배경 설명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겉포장은 클래식하고 딥다크한
원작 코믹스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픽 노블을 많이 보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영화가 굉장히 반갑게 작용할 것 같아요. 대중의 평가와는 별개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정말 코믹스를 잘 구현한 그런 영화였지 않았나. 겉포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배트맨은 배트맨 생활한 지 2년 차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신입은 뗐는데 능숙하게 해내지도 않는 애매한 그런 위치,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이번 영화와 찰떡인 시기를 골랐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2년 차인데요. 2년 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2년 차 징크스. 소포머 징크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첫 번째 성적이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2년차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나오는 말이 2년차 징크스잖아요. 가수의 경우를 보면은 2집이 나올 때 좀 망하는 경우도 많고, 영화로 가게 되면은 2편이 나왔을 때 또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농구나 축구 신인들이 막 신인상 받았다가 2년차 때 막 그냥 꼬라박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시기에 접어들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잘해가고 있는 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막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내 능력도 의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것을 타파하고자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20년 전, 이가 들어갔죠? 20년 전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브루스 웨인 가문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해줘요. 덧붙여서 빌런이 누굽니까? 계속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수수께끼를 내는 인물, 리들러가 빌런이 아니겠습니까? 리들러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배트맨이 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더 배트맨이다. 방점을 딱 찍는 인물은 유사 리들러가 나는 복수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결국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안팎으로 배트맨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어떤 구성이었다. 원형의 그대로를 잘 구현해냈다. 두 번째, 탐정물입니다. 제가 마블 영화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마블 솔로 무비는 특히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르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 더 배트맨은 장르 영화로서의 두각을 내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블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마블의 솔로 무비들보다 완성도 높은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 완성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더 나아 보이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수사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탐정물로서의 어떤 느낌을 많이 냈던 거죠. 처음에 시장이 죽습니다. 죽어서 배트맨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그때 배트맨이 그 공간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계속 눈알을 굴리거든요. 그리고 배트맨의 시선을 인서트로 다 잡아줘요. 여기에는 무슨 흠집이 있구나. 아, 여기에는 무슨 혈흔이 있구나. 엄청 두리번거려요. 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클럽을 갑니다. 그게 탐문수사죠. 그리고 셀리나 카일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미행도 하고 그 집 근처에서 망원경으로 염탐도 합니다. 관조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수사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쫙 지켜보면서. 그리고 셀리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셀리나한테 렌즈를 준 다음에 클럽에서 정보를 빼와라. 이런 부분들은 잠입수사라고 봐야겠죠. 배트맨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을 이용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펭귄을 잡았을 때는 멱살을 잡으면서 취조를 하죠. 막 화를 내면서 취조를 하죠. 뭐 그렇게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불까 싶지만 어쨌든. 그리고 리들러가 힌트를 줘서 아버지의 어떤 재개발권 서류들을 다시 재검토하죠. 찾는 모습도 나오고 다시 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공들여서 이 씬들을 찍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 추리하고 있어, 나 탐정놀이 하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겉만 핥은 게 아니라는 거죠. DC는 이 작품을 통해서 초심을 찾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DC 영화들은 이번 영화를 좀 계기로 해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너무 작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초심에 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좋아서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브루스 웨인, 리들러, 셀리나 카일, 그리고 시장 아들까지 드라마의 중심 인물들이 모두 고아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인물이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고아 4명의 인물을 중심에 배치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아들의 편견 중에 하나가, 이 고아들은 부모님들을 잃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있다, 범죄율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다면
고아들에게 교육만 시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나? 라는 또 물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아니겠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담시티는 또 썩어 있었죠. 온갖 범죄자들이 있고 이 범죄자들에게 시민들이 노출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또 고아가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배트맨이 탄생한 건데, 배트맨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트맨이 돈을 많이 써도, 그리고 자기가 정의 실현을 구현을 하고 있어도 범죄자가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다른 편에서는 조커가 태어난 이유가 배트맨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배트맨의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난 인물들이 시장 아들 셀리나 카일, 그리고 리들러, 이들을 좀 범죄에 노출이 안 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은, 시장 아들은 순수한 상태, 셀리나 카일은 동기는 순수한데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리들러는 그냥 악당이죠. 단계적으로 시장 아들, 셀리나 카일, 리들러,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과 닮은 삶을 겪었지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배우게 되는 거죠.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배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에도 부합을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말에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결국엔 이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필요해야 된다. 그래야 고담시에는 밝은 날이 오고 직역하자면 고아도 없어진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을 끊자. 엄지반상출혈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흥행입니다. 이번 영화는 흥행적인 면에서 작가주의 성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흥행이란 건 평론가들이나 리뷰어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막 광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보러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층을 타겟으로 삼아야 흥행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위 뭡니까? 명량입니다. 2위 극한직업, 3위 신과 함께, 4위 국제시장. 우리가 좋아하는 어벤져스 어디 있습니까? 5위에 있습니다.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타겟이 넓어야 된다. 자, 영화는 상업영화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흥행을 해야 되는데, 이 흥행을 하기 위해선 제작사들이 원하는 바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탑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관람 불가는 안 돼. 19세 이하의 타겟들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800만이 들었는데 10대층까지만 가져와도 900만이 될 수가 있는데 100만을 못 먹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두 번째는 긴 것보다는 짧게, 러닝타임 얘기인데요. 이 관객들이 긴 영화들을 보기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엉덩이 아프잖아요. 계속 앉아있으면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영화를 걸 수 있는 개수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2시간을 상영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3시간이면은 4번밖에 못 걸고요. 2시간짜리면은 6번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둡기보다는 밝게.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저처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나 평론가가 아니라 극장에 오는 관객들은 데이트나 나들이, 그리고 오락적으로 내가 좀 즐겁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쪽에 즐기러 가는 거니까 밝게 보고 오는 걸 더 선호해요. 막 토하고 피 흘리고 막 유혈낭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진지하고 지루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은 더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액션 히어로라는 선입견이 있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두 가지 측면을 어겼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재밌는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아트 영화를 만든 거예요. 농담 하나 없죠. 시종일관 진지하죠. 액션 영화는 또 아니죠. 또 어둡죠. 이게 빌런과 막 뚜까 패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 기대했던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서 가볍게 나들이 나온 관객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화였다. 거기다 복잡한 추리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서 영상 언어에 좀 취약하거나 영화를 한두 번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진입장벽이 많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조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베리 키어건이겠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더라고요. 숫자가 적을수록 필요한 것은 이었던 것 같아요. 리들러가 대답을 하죠. 친구? 하면서 낄낄낄낄 웃는데, 생각해보면 카드 놀이에서도 숫자가 없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게 조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맞겠죠? 뭐 아니면 말고. 아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조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커트 대충 보면은 갑자기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들 몇 개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두움이 깔려 있는데 총으로 조명을 대신하는 그 액션씬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배트맨이 어떤 조명탄을 들고 고담 스퀘어 가든을 질주하는, 그리고 그 뒤에는 시민들이 따르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펭귄이 차에서 뒤집어졌었는데 배트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펭귄을 들여다보는데 펭귄이 바로 서 있고 배트맨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요. 그때 보면은 박쥐가 천장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작품들을 재밌게 보는 타입이라서 재밌게 봤는데, 흥행은 좀 아쉬울 듯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영화들이 흥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상같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3.5점에서 4점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배트맨 영화는 배트맨 2, 그리고 다크나이트, 그리고 이번 작품, 저는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쁜 작품이 절대 아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 영상 있고요, 요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해서 아카데미 리뷰 봅시다.